바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동시만족하는 종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유신 상한가 갔다가 시외 마이너스 3% 정도로 상한가는 풀렸습니다. 22년도에 8월 말에 세력 나간 흔적이 없다. 추천 홀딩 사인 드렸고요. 여기서 바로 가던가 쉬었다 가던가 한다고 하고 이후에 박스 확인한 다음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바닥 확인하고 박스 확인하고 추천. 뒤에 150% 이렇게 11월에 고점 찍고 상승이 나오고 뒤에는 크게 장기 평까지 빠졌고요. 또 요 무릎자리 역별 끊어주는 자리마다 박스 하단에서 혹은 작은 박스 돌파 구간에서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9월 일정주였고요. 또 여기 거래량이 터졌지만 나가는 흔적이 없이 박스를 만들어주면서 올라오고 있었죠. 이때도 작은 박스 돌파 나올 때 추천드리고 13% 단기 수익 나왔고요. 뒤에는 박스 하단 반복 추천 하단, 그 다음에 또 이렇게 50% 급등 나왔고 또 빠지고 작은 박스 돌파하는 구간에서 8월 말에 9월 일정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일정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종목수를 확 줄일 수가 있죠. 매도일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편하고요. 우리가 일정이 없는 종목을 매매할 때는 이걸 언제 매도를 해야 되나 이게 좀 부담일 수 있는데 일정주는 대략적으로 매도일이 정해져 있다. 9월 15일에 전고 돌파 나오는 흐름에서도 제 타점 언급드렸고요. 최대 50%또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8월 29일 유신 국토부 장관 전후 재건 거래를 위해 9월에 우크라이나 방문 예정이다. 종가의 센즈랩, 모니터랩, 유신 이렇게 추천드렸고요. 유신 낙폭과대 반등 일정주 9월 15일 전고 돌파 시도 중이다. 유신이 여기 원팀 코리아에 포함이 되어 있다 알려드렸고요. 9월 일정주 이때 추천드린 게 유신이 오늘 기준으로 최대 50% 상승 나왔고 모니터 랩이 50%, 센즈 랩이 25% 상승이 나왔습니다. 모니터 랩도 박스 돌파 자리에서 추천드렸었고요. 윤석열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다. 4.4조 투자 소식 보안 호재로 추천드렸고 흔들면서 최대 55% 수익이 나왔습니다. 6일 만에 40% 수익 나왔었고요. 이때 흔들면서 더 간다고 했죠. 센즈랩은 하루 만에 17% 급등 나오고 뒤에 단기 25% 최대 수익 주고 현재는 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유신 월봉 N 패턴으로 반등이 나왔고요.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빠지고 N으로 반등. 여기 전고점 구간 45,000원 다시 안착을 해줬죠. 역대 신고가 가격은 61,700원, 지지는 여기 45,000원 크게 보시면 되고요. 일봉으로는 조금 더 세세하게 봐야 되겠죠. 월봉의 기준이 45,000원. 일봉상으로는 뭐 분봉을 봐야 되겠지만 그냥 분봉 안 보고 5만원, 47,500원 이렇게 2,500원 대칭으로 지지 잡으셔도 됩니다. 이전처럼 이렇게 상한가 치고 다음날 더 갔다가 빠르게 제자리까지 빠졌죠. 지금도 상한가가 아니라 시간으로 마이너스 3%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보다는 좀 이때처럼 밀릴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최악의 흐름 무조건 이렇게 빠진다가 아니라 이탈하고 이탈하면 최악으로 여기까지 또 크게 빠질 수가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 파동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크게 오르고 빠진다. 더 크게 오르고 더 크게 빠진다. 더 크게 오르고 더 크게 빠진다. 더 크게 빠지면 또 장기 평까지 또 여기까지 내려오는 흐름도 생각을 하면서 45,000원 지키면 아무 상관없는 거고요.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시 역대 신고가를 향해 노려주겠죠. 제가 그려주는 그림 무조건 이렇게 빠진다가 아니라
최악의 흐름을 경계하는 겁니다. 모니터 랩도 볼게요. 이거 매물소하다. 박스 돌파 자리 종가에 추천드리고, 단기에 크게 올라갔고 이렇게 박스 돌파했던 타점도 복습하시고, 얘는 현재 아직도 추세 유지 중에 있고, 오늘의 저가 그리고 전날의 장대양봉 시가 이렇게 두 개 주요하게 지지 보시면 됩니다. 다음 크게 이렇게 저항대는 18일의 윗꼬리, 그 다음에 요 지지 자리였던 요 자리 단기로 두 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센즈랩도 센즈랩 추천 하루만에 17% 급등 나왔고 단기에 25%까지. 자, 요날 시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상승이 나오면 다음날 어떤 흐름이 나오죠? 90% 이상의 확률로 반짝 하고 튀었다가 빠져요. 그럼 다음날 여기 추격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여기서 추격하고 물려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허구한 날 시간의 상승 종목은 다음날 튀었다 빠질 확률이 크다, 추격하지 마라, 보유자의 매도 집중 구간이다, 이렇게 말을 수없이 해도 여기서 추격을 하고 당하는 분이 있다. 안 될 일이죠. 얘는 지금 여태의 저가 9,700원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박스가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11,000원 요 구간 11,0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하고, 다음 121선 전고점 저항대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요. 모니터 랩도 마찬가지로 이날 시간의 상승이었죠. 다음날 반짝한다고 여기서 왜 추격을 해? 추격하면 단기 아프지. 그렇죠? 이렇게 아프잖아요. 크게 빠지잖아.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종가에 반짝이긴 하지만 흔들면서 더 간다, 고점 경신을 할 것이다, 고점 경신을 했지만 굳이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추격해가 물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8월 29일 3개 준 거 다 크게 수익 나왔고요. 요 화면을 캡처한 게 요겁니다. 요 화면 8월 29일 뜨죠. 8월 29일 여기 뜹니다. 화요일 8월 29일 뜨고요. 다음 유신과 같은 섹터인 히림과 SY도 볼게요. 히림은 역배열 돌파 전에 미리 추천을 드렸었고요. 손절가 이탈 없이 이렇게 40% 단기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기대 수익은 20% 이상, 손익비가 좋은 자리로 추천을 드렸고 상공. SY도 박스 돌파 나오던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단기에 이렇게 크게 올라갔습니다. 무릎자리, 이때는 무릎 놓쳤고 어깨 추천, 무릎 성공, 어깨 추천, 성공. 히림은 오늘 또 고점 경신을 했다가 시간으로 좀 밀렸죠. 유신이 상한가가 풀렸기 때문에. 히림 여기서 역배열 끊고 급등 상한가, 여기서 미리 추천드렸고 손절은 6,400원, 이탈이 없이 올라갔다. 항상 손절을 잡고 대응합니다. 손절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저한테 손절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 참 황당합니다. 손절 있어요. 이렇게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죠.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크게. 현재는 이렇게 큰 박스로 나오고 있고요. 윗꼬리 밑꼬리까지 하면 조금 더 크게 121선 오늘의 저가, 여기가 작은 박스의 중앙이 되고요. 크게는
8,300원 지지가 중요하고, 여기 다음은 여기 박스 하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동이 커요.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는 큰 박스 구간이다. 시간으로 마이너스 3% 정도 빠졌죠. 박스 대응 계속 하시면 되고요. 다음 SY. SY 박스 돌파가 나왔던 요 구간에서 장중에 추천드렸고요. 민간업체 최초로 네옴시티 업체 등록, 그리고 두 번째로 히림이 기대가 된다 해가지고 히림을 역배열 구간에서 미리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요. 전고 돌파 해주면서 추가적으로 더 가고, 역대 신고가는 아니고 52주 신고가, 52주 신고가 자리에서 조금 또 밀린 상태. 오늘의 저가 6,250원, 그 다음에 6,000원, 다음 11선, 다음 15일선. 지금 현 주가와 단기 입형들의 가격이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입형 이탈마다 분할 매도 하시고 지키면 홀딩하는 식으로 대응하면 되겠죠. 최근에 11선 지키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신고가를 찍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11선 좀 의미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선을 타고 추세가 나왔는가, 이걸 보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어떤 종목은 11선을 타고 쭉쭉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21선을 타고 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특정 선에 맞춰서 주요하게 대응을 해준다. 추천주는 아닌데 한미글로벌, 도하 엔지니어링도 볼게요. 한미 월봉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 반등을 보여주다가 밀리고 있고, 자, 이때 대시세가 한번 나왔고, 현재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작게는 이렇게 역배열 잡혀 있고요. 481선 부근에서 반등, 여기도 같은 구간에서 반등. 앞으로도 이 구간 지지가 중요하죠. 여기 역배열 저항 맞으면서 떨어지고 있고, 121선 구간도 이렇게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2년선 지지가 중요하다. 2년선 이탈하면 이거 2만원까지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역배열이 잡혀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무너지는 형태가 나오면 최악으로는 2만원까지 빠질 수 있다 이거죠. 저항은 29,000원쯤 여기, 그리고 121선 28,000원, 29,000원 여기가 가장 강력한 단기 저항대입니다. 이렇게 큰 박스로 보시면 되고, 26,000원, 24,000원 밑에, 그리고 최종은 22,900원.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게 좀 껄끄럽다. 올라와 줘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도중에 밀리면 여기까지 빠지게 되는 거다. 부디 이겨내고 다시 여기를 건드려 주길 바라야 되겠죠. 다음 도하엔지 월봉, 얘도 역배열 저항 맞고 있는 구간이고요. 작은 박스 상단 구간. 자, 일봉은 9,500원 정도, 9,000 중반. 이번에 도달까지 못했고 근사치에서 또 저항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기 입형 위에서 힘을 보여주고 있긴 하고요. 월봉에서 작은 박스로 봤듯 일봉도 이렇게 박스가 나와주고 있는 거고, 장기 입형이 박스 중앙 가격 8,700원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 이탈한 박스 하단까지 8,000원까지 빠질 수 있고요. 9,5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 유신 9월 일정주였다. 잘 기억하시고요. 재료 차트 항상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음 모비스 볼게요. 모비스는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기존에 초전도체로 반응이 나왔다가 오늘은 국내 최초
중입자 치료 요 호재 관련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한가. 차트는 역배열. 다음 모비스 분봉이고요. 급등 나왔다가 빠지고 역배열 돌파 후에 분봉상 전고 돌파가 나올 때 추천을 드렸어요. 비읍 디귿 요거는 분돌 분봉상 전고 돌파가 나올 때 1차 매수 가능하다 단타 알람 키워드입니다. 요게 뜨면 바로 1차 매수 가능해요. 당연히 손절 잡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뚫으면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빠른 리딩을 위해서 줄임말을 씁니다. 이건 일봉이고, 이전에 역배열 끊고 초전도체로 미친 파동을 보여주다가 이 열기가 식으면서 거의 제자리까지 빠지고 다시 또 역배열 돌파, 같은 무릎자리 형성한 다음에 작은 전고 돌파 해주면서 급등이 나와줍니다. 이 자리가 분봉상 전고 돌파가 나왔던 자리와 일치하는 자리였고 최대 19% 상한가 나와줬네요. 차트 역배열 돌파 후에 작은 전고 돌파. 재료는 중입자 치료로 암조직 제거를 확인했다. 국내 최초. 모비스 월봉상 3,300원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안착을 해줬고요. 다음은 전고점이 4,500원이죠. 이번에 도달하고 떨어졌고요. 또다시 이 구간이 강력한 저항대가 됩니다. 중간값은 4,000원 보시면 되겠네요. 500원 단위로 대칭으로 보면 되는 거죠. 4,000원 중간값, 그리고 이 구간 4,500원, 4,800원 전고점 저항대. 이때 개파락 나온 구간도 잘 보시고요.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이탈하니까 1차로 여기까지 훅 빠져버리죠. 상승도 크고 하락도 큰 파동이 미친 구간이기 때문에 좀 올라가다가 또다시 여기까지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하락 파동도 주의하면서 분할 매도 하락 시에 잘 해주시고요. 다음 KTCS, 어제 장중에 3,500원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당일 상한가 다음날 추가 상승으로 2일 만에 40% 상승이 나오셨고요. 스타링크 4분기에 한국 진출 내용으로 단기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추천 상한가 다음날 추가 상승. 여기 전고점 초과 도달하고 밀렸고 최종 전고점 오늘의 저가 여기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 다음 2차 이전에 윗꼬리 저항이었던 자리 지지로 보시면 되고, 다음 또 크게 이렇게 조금 더 상세하게 짧게 볼 거면 요 사이마다 중간 지지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대칭으로. 일단 오늘의 저가 4일 4호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만약에 크게 좀 밀린다 하더라도 4분기에 진출이라고 하니까 밀렸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 좀 해주는 건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엔텔스, 첫 번째로 상한가 갔던 스타링크 관련주, 추천주는 아니고 대장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 회복하고 시가 이탈을 했다가 시가 회복하고 추가적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시가 회복할 때 제가 알려드렸고, 항상 시가 회복은 부활의 신호다, 시가 이탈은 사망이다, 잘 숙지하시고, 얘는 7,000원 그리고 6,500원 500원 단위로 역시 지지 보시면 되죠. 중간값으로 7,750원 1차로 보시면 되고, 총 4개 단기 지지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전날의 종가 그리고 481선 찍히면서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항은 윗꼬리인
8,5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요 윗꼬리 구간 딱 정직하게 맞고 떨어졌네요. 종가상 8,500원 안착이 중요하다. 파동이 크게 위아래로 크게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의 시가 리타라면 추가 하락 또 주의를 해야 되겠죠. 여기 갭이 지금 생긴 거예요. 밑꼬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갭이 생긴 거기 때문에 여기를 리타라면 다시 여기까지 빠르게 푹 빠질 수 있는 갯벌 구간이 형성이 된 겁니다. 진흙당. 어제 KTCS 추천드렸던 알람 키워드도 숙지하시고요. 리오님은 추천 안합니다. 그냥 참고하는 거예요. 개별 대응이고, 달러 2개 단타 하시는 분들 알람 키워드 설정하고 개별 대응하시면 되고요. 스윙 포지션이면 알람 키워드 설정할 필요 없겠죠. 스윙 포지션은 샵샵 2개 요거 설정하시면 됩니다. 스윙 매수 추천 알람 키워드. 자, 어제 스윙으로도 알람을 드렸기 때문에 3,500원쯤에 눌림 매수하고 스윙 대응 하셨으면 최대 40%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단타, 스윙 둘 다 가능하다. 3,500원 눌림 매수 추천 드렸습니다. 체결되고 바로 상한가. 다음 센서뷰, 얘는 자율주행으로 추천 드렸고요. 스타링크로 엮여가지고 추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박스 돌파 매물 소화로 추천. 다시 또 박스 돌파, 계단식으로 박스 돌파할 때 제 추천 드렸고, 이렇게 반지하 1층 2층 또 3층까지 올라온 신고가 고점을 경신을 해줬고요. 그리고 오늘이 보호예수 해제일이었습니다. 근데 비율이 작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11선 위고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홀딩하면 된다. 스타링크 부각됐다. 결국 고점 경신을 해줬고요. 8월 30일 오늘 윗꼬리 매물 소화다. 흔들면서 더 갈 수 있다. 종가 베팅 추천 드렸었고, 9월 18일 센서뷰 보호예수 해제일인데 비율 작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3%대 비율이 작았다. 루닛도 7월에 보호예수 해제 일정이 있었습니다. 6.6%.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요 이슈로 단기 하락이 나왔다가 9월 일정으로 회복하고 올라갔죠. 큰 그림에서는 보호예수 해제 무시 가능하다. 그리고 비중이 작으면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최근에 바이오노트 좀 비율이 컸습니다. 비율이 54%로 엄청 컸는데 쭉 크게 하락하다가 이게 끝나니까, 이 이슈가 끝나니까 저점 찍고 좀 크게 반등이 나와줬죠. 121선 저항 걸리고 현재는 좀 밀린 상태. 이렇게 보호예수 해제 앞뒤로 흐름도 체크해 보시고요. 무조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이런 흐름도 있다. 숙지하시고 최대한 많은 사례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직접 쌓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알려주는 거 플러스 본인이 직접 찾고 계속 경험치를 누적시켜야 되겠죠. 센서뷰 차트 매물 소화 계단식 박스 돌파하면서 고점 경신. 재료는 자율주행으로 추천드렸었고 9월 18일에 스타링크로 부각이 되었다. 4분기에 한국 진출. 그리고 보호예수 해제 비율 작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홀딩하라고 했고 오늘 급등. 오버행 보호예수 해제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초보분들. 주식한지 1년 5년 지났는데도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중요한 거니까 개념 숙지하고 패턴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매도할 수 없는 물량을 매도할 수 있게 제한이 풀리는 날입니다. 언제든 매물로 쏟아질 수 있는 잠재적인 대량 주식. 악재로 인식이 되겠죠. 당연히 대량 물량이 쏟아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비율이 작으면 무시가 가능하다. 이 이유로 센서뷰 오늘 신경 쓰지 말라고 한 거고요. 물량에 따른 차이는 있다. 단기 조정 가능성.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무시가 가능하다. 루닛으로 예시 들어드렸고, 다음 알테오젠 5만원 초반 눌림 매수 하라고 했는데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고 이틀 연속 고점에서 놀길래 추격 1차 가능하다. 하락하면 보라색깔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다. 혹은 1차 매수하고 여기서 2차 매수하는 거죠. 바로 1차 매수분만 올라가서 최대 25% 수익이 나왔고요. 늘림을 안 주고 가서 좀 아쉬운데 어쨌든 1차 매수 하신 분들 단기에 큰 수익이 나왔고, 월봉은 박스 돌파 자리였습니다. 58,000원 정도 할 때 이때 제가 추천을 드린 거고, 이렇게 뿅 박스 돌파하고 올라갔다. 제가 자주 추천하는 타점이죠. 월봉이든 일봉이든 분봉이든 박스 돌파하면 빼꼼 올라온 자리에서 크게 상승한다. 가속이 붙는다. 무릎 자리. 이 자리에서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항상 손절 잡고 합니다. 차트 월봉 박스 돌파, 일봉은 단기 고점에서 안 내려오길래 추세 매매 1차 추격 드렸고, 재료는 시총 7조, 할로자임을 넘어서는 기업가치, 마일스톤만 수조원이다. 수조원. 그리고 오늘 매각 이슈도 하나 있었습니다. 매각은 큰 호재죠. 그런데 직후에 또 매각 사실 아니다, 이걸로 분봉상 하락이 좀 나왔었고요. 근데 다만 매각이 아니더라도 지금 상승한 이유가 본질 재료 뭐야 이거잖아요. 이걸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매각은 보너스일 뿐이고, 매각이 이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했고, 결국 회복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MSCI 편입 기대도 있고요. 요거는 사실 무근으로 떴다. 근데 이후에 또 다시 한 번 더 매각이 다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매각은 보너스로 남겨두자. 롯데손해보험이 최근 어제 오늘 매각 이슈로 2연상이 나왔고요. 매각은 큰 호재다. 그리고 이 흐름 항상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매각할 것이다, 매각될 것이다에 크게 선반영 상승이 나왔다면 매각됐다에 재료 소멸, 급락이 나올 확률이 크겠죠. 요 흐름 잘 생각하시고, 항상 매각 기대감이 붙었을 때 매각 불발 악재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 매각이 연기됐다 아니면 불발됐다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급락이 나올 테니까. 롯데손해보험 2연상, 시총은 1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매각가는 3조가 거론이 되면서 2연상이 나왔습니다. 보험계약을 통해서 미래에 거둘 이익이 약 2조원에 달한다. 매각 기대감으로 2연상. 얘도 일단은 지금 갭 상승으로 갭벌이 하나 생겼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지니까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크게 2,900원 1차 지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2차는 오늘의 시가인 2680.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이탈 나오면 분할 매도 하시고, 추세 타면 당연히 계속 홀딩 하시면 되고요. 추격은 권장드리지 않지만 혹여나 추격하실 분들도 요 지지 참고해 가지고 대응하시고요. 갭 하락 주의를 하자. 갭 하락 차트는 많이 봤죠. 하지만 또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A프로젠 갭 하락.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항상 뒤에는 크게 무너질 수가 있다. 노랑 이탈하면 주황까지 빠진다. 다이나믹 디자인, 비어있는 공간마다 훅훅훅 빠져버렸죠. 다음 미코바이오메드, 얘는 반대로 갭 하락이 나왔던 구간이 있었고 갭을 메울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추천드리고, 11일 만에 2연상 100% 상승이 나왔습니다. 10월 사우디에서 생산 부지를 확보한다. 중동 시장 진출 추진. 2연상 나오고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저가 그리고 오늘의 시가 1차 2차 지지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상한가 종가 5,050원. DSEN 얘를 유사 차트로, 얘도 여기서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2연상 찍고 뒤에는 크게 빠졌고요.
이렇게 크게 빠졌죠. 미코바이오메드도 이런 식으로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무너지는 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고점 경신을 하긴 했지만 시가 이탈, 저가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크게 무너지는 거 조심을 계속 하시고요. 다음 두산 10월 일정주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으로 8월부터 추천드렸고 9월에 고점 70% 찍고 뒤에는 무너집니다. 쪼로록 빠지고 있죠. 로봇주는 고점이 10월이 아니라 9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주가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죠. 오늘 낙폭과대 자리에서 시간에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고요. 이것도 가짜 반등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10월 5일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지만 얘가 상장하고 상승을 하더라도 로봇주들은 고점 경신이 어려울 수 있다. 뭐 한참 뒤에는 로봇 본연의 재료들로 고점 경신을 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9월의 고점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한가를 가거나 연속 상승이 나온다 해도 로봇주는 상승이 제한이 된다. 선반영이 이미 크게 나왔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8월 말에 미리 추천드렸고 10월 일정주니까 9월에 고점 찍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죠. 예전에도 크게 올랐다가 무너지면 주황색깔 구간에서 분할 매도 시작하라고 했고요. 레인보우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주황색처럼 분할 매도를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레인보우 보고 두산 볼게요. 아무래도 레인보우를 더 많이 들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추천 단기의 급등 무너지고 있죠. 이전처럼 이렇게 무너지고 있으니까 찹찹찹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찹찹찹 해주는 구간, 평단에 따라서는 이미 전량 매도가 됐을 수도 있고 뭐 일부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분할 매도하는 구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수익 반납이 크게 나오니까 이거 다 얼마나 아까워. 이것도 가짜 반등 주면서 더 크게 빠질 수 있거든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시간으로 조금 반등이 나왔지만 가짜 반등에 무게를 두면서 조심을 한다. 15일선까지 이탈을 했고 밑에 이제 21선 16만원 정도 지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은 15만원 정도. 이건 상한가 종가이기도 하고요. 남아있는 지지가 두 개밖에 없다. 역배열로 빠지고 있으니 이렇게 요거를 끊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역배열을 끊어줘야 된다. 다음 두산 두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파동을 주고 있었고 추천은 요때 눌림 추천, 그리고 10만원 밑으로 잡아라 하루밖에 기회 안 줬지만 일정주였기 때문에 뒤에도 계속 여기서 박스 추천 드렸고 충분히 매수 기회 줬습니다. 그 다음에 급등 최대 70%.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제자리까지 빠졌고요. 시간의 반등이 나왔지만 가짜 반등에 무게를 두자. 조심하자. 5일선인 128,000원 여기 안착이 1차로 중요하고요. 여기 올라오는데 5일선 저항 맞고 떨어졌죠. 뭐 두산, 우선주 뭐 이런 애들도 다 똑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얘도 5일선 이탈하면서 제자리까지 빠르게 무너졌고 이렇게 제자리, 이렇게 제자리, 거의 제자리. 얘도 5일선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다. 74,000원. 로봇주들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하자. 다음 9월 18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정석 반짝 하락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얘가 7% 상승이었는데 21% 마감이었기 때문에 7% 상승이 상한가였고요. 장중 상한가 찍었다가 11% 마감, 정석 반짝 이렇게 팍 트였다가 이렇게 마감이 된 거죠.
하지만 일단 121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121선 지키고 마감을 했으니까 일단 추세는 돌렸고요. 오늘의 저가 1823 여기를 지키면 또 반등이 충분히 나올 거고, 이탈하면 침체를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코어라인 소프트 신규 상장주 빠졌다가 낙폭과대 반등. 얘는 그래도 상승 마감한 편이죠. 고가 15%, 종가 13%, 윗꼬리 쬐끔 달렸으니까 상승 마감한 편으로. 다음 신규 상장주 율촌, 얘는 고가 15%, 종가 보합, 정석 반짝. 다음 SKDND 고가 17%, 종가 3%, 정석 반짝. 노루홀딩스 반짝, 태경 BK 반짝, 태경 산업 쬐끔, 엑세스 바이오 반짝, 엑스게이트 반짝. 얘는 고점 8.5%, 종가 6.7%로 얘도 상승 마감한 편이고 작게 상승 마감. 다음 대동금속 크게 반짝, GRT 크게 반짝, 파로스 아이바이오 찔끔. 이렇게 일반적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들은 다음날 반짝 상승 하락하니까 이 점 잘 참고해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점에서 무리하게 추격하다가 꽤 물릴 수가 있죠. 다음 9월 19일 장중 강세 섹터 볼게요. 오지, 네옴시티, 스타링크, 의료기기 제약, 원자력, 건설. 오지 관련주, 미국에서 오지 인프라 투자 본격화 기대감 계속 13일부터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 또 상한가, 옵티코어, 엔텔스, KMW, 오이솔루션, 스타링크 쪽이랑도 엮여 있고요. 다음 의료기기 개별 강세, 모비스 국내 최초로 중입자 치료 암조직을 제거 확인했다. 의료용 가속기 핵심 기술력 부각, 비추로테크랑 같이 움직였고요. 모비스는 추천드리고 상한가, 비추로테크는 윗꼬리 조금 남기고 마감. 다음 미코바이오메드 추천드리고 단기 100% 상승, 사우디 호재. 다음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전. 유신 추천주였고 상한가, 시에로는 마이너스 3%로 풀렸고요. 히림도 추천주였고 고점 경신, 한미글로벌, 도어엔지니어링, SY. 다음 스타링크 이틀 연속 강세가 나왔습니다. 스타링크가 4분기에 한국 서비스 유력하다. 원래는 1분기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연기됐다가 4분기에 진출한다고 하는 거죠. 엔텔스, 센서뷰, 머큐리, KTCS, 옵티코어. 옵티코어는 SK텔레콤 1차 벤더 부각이고요. 엔텔스는 SK텔레콤 2대 주주. 센서뷰는 시제품 공급, 스페이스X에. 머큐리는 SK텔레콤, KT 양사의 고객사 부각. KTCS는 KT 연관, KT그룹주. 다음 건설 관련주, 오세훈 서울시장 호감도 1위, 태양건설 우, 동신건설, 태양건설, 범양건영. 동신건설은 이재명 관련주기도 하고, 이재명이 사퇴설을 단식을 시작하면서 8월 31일부터 단식을 했고 사퇴설을 일축하면서 그때부터 급등이 쭉 크게 나왔죠. 오늘은 크게 반짝. 다음 원자력 발전, 한수원 원전 수출 막으려한 미국 경쟁사 소송을 했고 승소했다. 수주의 탄력 기대감, 우리기술, BHI, 한신기계, 서전기전.
다음 반도체 개별 강세 3S, YC캠, 자람 테크놀로지. 자람 테크놀로지는 5G, 6G 핵심 반도체 요 내용으로. 다음 석유 관련주. 유가 현물 이미 $100를 돌파했다. 고유가 인플레 압박. SK가스, 흥구석유, GSE, 금호석유. SK가스는 중장기 성장 전략, 증권가 호평에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음 제약 개별 강세. 대하제약 비만 치료 관련주고 기술 수출한 리포락셀 신약 품목 허가 검토 소식 승인 기대감 9월 6일부터 계속 추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HLB 그룹주는 리보세라닙 블록버스터 신약 기대 미국 FDA 허가가 임박을 했다. 그리고 유럽 종량학회 참석 예정이라고 하네요. 10월 20일부터 24일 일정. 다음 알테오젠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 매각 사실이 아니다. 이걸로 분봉 약간 하락이 있었지만 회복을 해줬고요. 요 내용 마일스톤만 수존 그리고 MSCI 편입 기대도 있고요. 매각과 무관하게 본질 재료로 상승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다음 개별 테마 롯데손해보험 매각 기대감으로 이연사항 나왔고요. 3조원 가치 전망. GRT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고 크게 반짝. 3년 뒤에 연매출이 2조원에 육박할 것이다 전망. SKD&D 인적 분할 결정에 시간의 상승이었고 반짝.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자율주행 관련주 낙폭과대 자리에서 조금 반등. 대동그룹주들 농기계 수출 호재 코나아이 쿠콘과 데이터 활용 업무 협약 체결 한국무브넥스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부각 하이퍼캐스팅 본느 화장품 시장 성장 수혜.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렇게 정보 속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루닛과 같은 무료 추천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루닛은 최근에 재추천하고 9일 만에 60% 상승이 나왔고요. 작년 10월부터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때도 반복 추천, 최근 반복 추천, 지금도 고점에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다음 9월 19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STX 그린로지스 상한가 STX 7.9% 인적 분할 후에 재상장했죠. STX는 3월 말에 역별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단기 40% 상승 나왔고요. 뒤에 흔들면서 85%, 130%, 7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 거래 정지가 있었고 거래 재개되면 반짝했다가 빠질 확률이 크니까 조심해라. 특히 700% 상승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를 드렸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나온 자리에서 낙폭과대로 오늘 시의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9월 12일에 질문이 있었고 제가 회사 분할 상장 사례 일반적으로 거래 재개 첫날에 반짝 상승 후에 하방이 나온다. 워낙 단기 고점이니까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된다. 이수화학, OCI, 하나솔루션, 계양전기, 코오롱글로벌, 유니드, 얘네로 설명을 드렸고요. 15일에 각각 변경 상장, 재상장이 된다. 일반적으로 거래 재개 첫날에 반짝 상승 후에 하방이 나온다. 요 종목들 다 체크해서 흐름 보시고요. 이수화학은 익스스페셜 어쩌고랑 그리고 OCI 홀딩스랑 OCI 이런 식으로 두 개 같이 짝지들 흐름 보시면 되겠고요. STX 그린로지스 분봉 자 3일차까지 빠지다가 상한가 다음날 추가 상승 시가 이탈하고 쪼로록 35,000원 이탈하고 빠졌고요. 요 35,000원 미래에도 저항이 됩니다. 지금 좀 먼 나라 얘기고 현재는 시간으로 26,000원 가까이 올라왔고요. 여기 전고점 하나
28,500원 정도. 그 다음에 여기 35,000원, 또 상한가 종가였던 이 자리도 중요하고, 요 정도로 3개 4개 정도 단기 저항대 보시면 되겠네요. 이틀 차에 신고가까지. 다음 STX 61선까지는 안 빠지고 도중에 8% 반등 28,500원 정도까지 회복을 했고요. 5일선 회복 못하면 이제 가짜 반등 주면서 결국 61선까지 23,000원 정도까지 빠지는 거, 최악의 흐름은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더 잘 보이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6,000원쯤에 추천드렸죠. 역별 돌파 초입. 여기서 700%나 올라간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져도 너무나 당연한 자리입니다. 이때도 200% 이상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빠졌죠. 지금도 크게 올랐다가 더 크게 좀 무너져도 반토막 이상이 나와도 너무나 당연한 단기 고점 자리다. 이 자리랑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쭉 빠졌고, 지금도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더 빠져도 당연한 자리다. 61선 주요하게 23,000원 주요하게 지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로봇주들, 두산우 9.8%, 두산 4%, SP 시스템스 7%. 지금 로봇주들이 급등이 나왔다가 낙폭과대 자리에서 시간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7조의 배팅, 공모가 26,000원 확정, 21일부터 22일 청약, 10월 5일에 상장을 한다. 지금 초보자분들은 10월 5일 이후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한가 가거나 뭐 주가가 계속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이 로봇주들도 같이 덩달아서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제로소멸 하락이 계속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로봇주 영상 따로 찍어놨고 앞에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활용해가지고 앞에 보시면 됩니다. 선침해 추천을 드렸고 크게 9월에 급등이 나온 상태예요. 10월이 고점이 아니라 9월이 고점일 것이다 말씀드렸고, 현재 많이 빠진 상태. 이후에 지금 반등 나와도 가짜 반등에 무게를 두자 9월의 고점을 단기에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렌시스 얘도 선침해 추천으로 하루 만에 25%, 5일 만에 60% 수익 나왔고 가짜 반등 조심하셔야 되고, SP 시스템스도 마찬가지고 역대 신고가 찍었다가 크게 밀린 상태죠. 로봇주들 전부 다 10월이 고점이 아니라 9월이 단기 고점일 수 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재료 소멸 주의를 하자. 최근에 상장 재료 소멸이 크게 나왔던 종목이 컴퍼니 K죠. 대여였던 파두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드리고 급등. 파두 상장은 8월 7일, 이때 고점이 아니죠. 고점은 7월이다. 초보자분들은 고점이 8월일 줄 알았겠지만 고점은 7월이었다. 선반영 상승 후에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다. 파두가 상승이 나왔지만 컴퍼니 K는 따라서 상승하지 못합니다. 뒤에 빠졌고요. 동방 쿠팡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드렸고 역시 쿠팡 상장 3월에 했지만 고점은 2월이었습니다. 선반영 상승. 이때 초보자분들 쿠팡 상장하고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첫날에 70%인가 80% 올랐죠. 동방도 당연히 따라갈 것이다 생각했겠지만 뒤에 쭉 빠집니다. 나인테크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재료 소멸로 역시 빠졌고요. 고점은 이때가 아니라 그 전이죠. 로봇주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99% 확률로 이렇게 선반영 상승이 나오고 상장일은 고점이 아니게 됩니다. 뒤에 또 재매수 구간은 계속 나올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9월이 고점일 수 있다. 다음 넥슨 게임즈 신작 기대감 퍼스트 디센던트
동시 접속 5만명 돌파 흥행 기대감. 월봉 쌍봉 형태로 좀 이렇게 큰 박스 추천하고 크게 올라갔다가 이때 많이 반복 추천드리고 크게 상승이 나왔고, 뒤에는 이런 구간에 추천 많이 드렸었습니다. 뒤에는 관심 끄고 추천 안 했고요. 현재 장기 입형 이탈한 상태로 역배열로 빠지고 있네요. 시간의 상승으로 17,000원 정도 좀 안되게 올라왔고, 장기 입형 3개 모여있는 구간 18,000원 정도, 여기 돌파 안착이 중요해요. 실패하면 또 이렇게 밑으로 박스가 만들어질 거고, 안착을 해야 전고점 시도. 넥슨 GT 넷게임즈 합병하기 전에 이런 구간들에서 반복 추천을 많이 드렸었고, 지금은 썩 관심이 안 가는 종목이네요. 다음 포스코 스틸리온 4.4%, 파업을 면한 철강업계, 포스코 현대제철 임금 협상 재개, 포스코 그룹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 기대감 부각. 포스코 그룹주 중에 최근에 스틸리온이 제일 강하게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었죠. 여기 전고 돌파하고 박스 돌파하고 급등이 나왔던 구간이 있고요. 장중에 제가 박스 돌파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드렸었고, 68,000원 돌파할 때 항상 추천드리는 타점이죠. 뿅 이렇게 올라가고 상한가, 다음날 또 추가적으로 더 급등이 나오고 고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8일의 시가 73,600원 안차 지지가 중요하고요. 지금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고점 박스 형성이 되어 있고, 꼬리까지면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상한가 종가인 7만원, 7만원과 윗꼬리가 근사치기 때문에 7만원을 최종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키면 계속 힘이 유지가 되는 거고, 이탈하면 다시 밑으로 밀릴 확률이 크다. 전고점 몸통 기준으로 85,000원 정도 저항 걸리고 있는 구간, 시간의 상승으로 8만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요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저항대는 이렇게 참고하시고, 밑에 지지도, 나머지도 그냥 간략히 훑어볼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배열로 좀 저항받고 있고요. 여기를 끊고 빼꼼 올라서야 되겠죠. 다음 포스코 DX 추천주였고, 추천 그냥 추천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장기 추천 드렸습니다. 쭉 크게 올라갔고, 이때 박스 돌파할 때는 스윙으로 공통으로 추천 드렸었고, 현재 이렇게 박스 5만원 지지 중요해요. 고점 박스 유지가 되고 있고, 포스코 엠텍 얘도 박스 형태로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 얘는 121선 지지받고 역배열로 좀 갇혀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얘는 살짝 여기 돌파해 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박스 상단 구간 머물러 있고, 에코프로도 보는 김에 볼까요? 121선 지지 중요한데 아직은 지키고 있고, 역배열은 살짝 끊으면서 5일선 회복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 이탈한 상태고, 61선 이탈한 상태고, 에코프로 BM은 121선 간당간당하게 힘싸움 중, 이탈 확실히 나오면 밑에 장기 입형까지 빠져요. 다음 에코프로 HN 121선 이탈했고, 요 밑에까지 빠질 가능성이 커졌고요. 금량은 이렇게 박스 나와주고 있네요.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